음. 그래서 이제 이 쇄신에서는 이제 그 재충전에 대한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요. 어 건전한 의미, 개인적 생산 능력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건전한 의미에서 중독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글이 나와요. 쇄신의 4가지 차원에서 쭉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중독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시너지 앞부분에서요. 루틴이라는 단어와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의지적으로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응? 의지적으로 하는 건 루틴. 그쵸? 우리 현정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는 미션은요. 루틴이에요. 아침에 눈이 떠지는 분이 있어요. 새벽 6시에. 그거는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런데 알람을 맞춰 놓고 내가 6시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루틴이에요. 루틴이 반복돼야 습관이 돼요. 자, 책이 저는 안 읽혀요. 글자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아직 루틴이 안 된 분인 거예요. 그죠? 의지적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철학자 셰퍼트는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눈이 자꾸 이렇게 약간 난독증이라고도 하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내가 눈으로 초점을 맞춰가며 글씨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독서가 안 되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루틴이 돼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술술 그다음부터 읽혀요. 저는 책을 쓰고 싶은데 글을 못 써요. 그럼 처음엔 루틴으로 써요. 오늘은 1줄만 쓰자. 내일은 2줄만 쓰자. 오늘은 3줄까지 써보자. 이게 루틴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습관.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글이 3줄이 안 써지니까 1줄 쓰는 걸 안 해요. 이해되시죠? 저는 책을 3권을 냈어요. 저 글 못 쓰던 사람이에요. 1줄, 2줄, 3줄을 말하는 건 잘하는데 글이 안 써져서, 저 첫 번째 책 쓸 때 편집 디자이너가 뭐라 그랬는지 저한테 "글 쓰지 말고 강의나 하러 다니라고." 저한테. "우씨 내가 나중에 찾아가 갖고 때려 줄 거야." 그 얘기까지 저한테 했었거든요. "싸우자." 하고 막 싸웠었는데 글을 그만큼 못 썼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책을 3 권, 6 권, 10권 쓴 모든 작가들도 처음부터 글을 잘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루틴으로 습관을 만들었다고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습관. 내가 책을 쓰고자 하는 그 마음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루틴으로 시작해서 습관으로 끝난 겁니다. 내가 책을 읽는데 안 변해. 아직 루틴이 안 된 거죠. 무슨 루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미션을 발견해내는 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화요일 밤마다 이렇게 미팅을 이게 스터디를 잡다가, 지금 새벽 독서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이 루틴을 잡자라고 해서, 저도 새벽 6시에 눈이 안 떠지는 사람인데 루틴으로 새벽 6시를 눈을 띄우는 거거든요. 왜? 습관이 될 때까지. 아니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침 독서를 그렇게 한다는데 나 성공하고 싶은데? 그럼 아침 독서 해야겠다. 성공하고 싶은 오소희는 그 목표를 위해서 3 달째 새벽 독서를 한 거죠. 아직도 습관이 아니에요. 뭐예요? 루틴이에요. 습관이 될 때까지 뭐 하래요? 중독이 될 때까지 노력하래요. 나중엔 알람을 맞춰 놓지 않고 눈이 떠질 때까지 미친 듯이 중독자처럼 그거를 루틴으로 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야 너 미친 애 같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자격증을 80장 넘게 딸 때 제 남동생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누나 미친 것 같아. 그러다 죽어." 그랬어요 저한테. 어. 뭐예요? 배움에 목말랐던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중독이 될 때까지 노력하래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한 번의 성과를 이뤄봤기 때문에 그다음 성과를 이루기가 쉽다는 이유가 뭐냐면, 중독될 때까지 이 루틴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루틴에서 습관이 되는 걸 안 했죠. 중독이 될 때까지 노력을 안 하죠. 버거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거나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이 완전히 무슨 간디 아저씨 저리 가라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중독적으로 노력할 때 성공과 성과라는 게 나한테 오더라.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일을 반드시 혼자 힘으로 해야 된대요. 여기 써 있어. 우리는 일을 반드시 혼자 힘으로 해야 된다. 도와주는 멘토가 있으면 땡큐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지 내 대신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루틴을 내 대신 해낼 수 없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멘토가 옆에서 "일찍 일어나 류현정. 일찍 일어나야 해."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혼자 힘으로 해내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리더가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멘토가 옆에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어낸 분들인 거예요. 그쵸? 자, 뒤쪽에 바로 연이어서 "이 습관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이다." 이 투자에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중독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독적인 노력이 어떻게 버거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버겁죠. 성공을 위해서는요, 버거워야 돼요. 내가 지금 버겁지 않고 편하다? 그냥 현상 유지? 근데 쪼끔 더 정직하게 말하면요, 사실은 후퇴예요, 후퇴. 내가 편안한 상태면 사실은 너무 중독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오늘을 보냈다면 '사실은 나는 후퇴하고 있구나.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나 더 돈을 벌고자 애쓰고 있고 누구나 이 시대를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경쟁 시대예요. 피자 한 판을 쪼개 가지고 서로가 쪼끔 더 먹겠다고 나눠 쓰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누군가는 지금 중독적인 노력으로 성공을 하는 반면에 나는 오늘 아주 마음이 편했어. 난 오늘 뭘 노력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노력하겠다고 아침에 외쳤지만 하루 종일 까먹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아주 편안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다? 제자리가 아니라 후퇴하더라. 음. 그렇죠. 강사 일하실 때 버거웠죠? 저도 버거웠거든요. 왜? 경쟁 사회거든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강사 바닥이. 그럼 버겁죠. 근데 어떻게든 해낼 사람은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3년 동안 버티면 그때 인정받아요. 근데 강사만 그런가요? 모든 직업이 다 그럴걸요? 내가 하는 과정 안에서 3 년을 버텨야 일단 첫 번째 합격. 당신의 끈기가 합격. 근데 끈기가 합격됐을 뿐이지 내가 아직 성과가 안 났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3년 더 중독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여기 자기 쇄신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습관 7 에서. 나를 봐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뭐 자기 쇄신. 이건 누구밖에 할 수 없다? 나밖에 할 수 없다. 자, 신체적 차원을 한번 볼까요? 조만간 일사분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 건강 문제. 건강의 어떤 위기 상황.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이 신체적을 위해서 뭘 키워요? 지구력을 키우라고 얘기했고요. 신축성을 키우라고 돼 있어요. 자, 신축성 한번 볼까요? 스트레칭 운동은 더 격렬한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육을 풀고 부드럽게 하며 운동 후에는 근육이 아프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젖산을 소모해 준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요. 준비 운동을 간과해요. 준비 운동이 뭐냐면 더 격렬하게 칼로리 소모하기 위해서 내 몸을요 예열시키는 과정이에요. "나 이제 운동한다. 너 다치면 안 돼. 너 준비해. 지금부터 칼로리 소모할 거야." 경고를 주면서 내 몸이 다치지 않게 하는 신호. 그죠? 운동이 끝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아프거나 근육통, 내일 경직되지 않게끔 젖산을 소모하면서 그죠? 내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내뿜는 역할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이 사고가 나더라는 거죠. 저 지금 이거 10시 독서 모임 하기 전에 9시 부터 스피닝하고 왔거든요, 1 시간 집에서. 근데 준비 운동 이 책 읽고 엄청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신축성을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정신적으로도 볼게요. 시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하겠다. 일단 시도하는 거. 이것도 신축성이에요. 스트레칭이에요. 어떻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겠어요? "나 오늘부터 달리기 할 거야." 달리기 바로 잘하시나요? 제가 지금 스피닝이라는 운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스피닝을 처음부터 1 시간 동안 탈 수 있었을까요? 뭔가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예열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처음엔 1 분, 처음엔 5 분.
10분. 그죠?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지가요. 하나 쳐지는 것도 힘들어요. 강사님, 교장쌤, 가지가 왜 안 쳐질까요? 안 해봤으니까. 강사님, 강사님, 교장쌤은 이렇게 막 생각이 막 퍼져나가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안 해봤으니까. 예열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고, 어, 급해, 마음이. 내가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1시간을 뛰는 사람처럼 내가 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난 안 될까? 생각해보면 뭐가 안 돼 있어요? 이 신축성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스트레칭 하셔야죠. 독서도 스트레칭 해보셔야죠. 저는 왜 30분 동안 책 집중이 안 될까요? 5분부터 하세요. 알람 켜놓고. 10분부터 하시고. 모든 것은 뭐다? 예열의 시간이 있다. 도전하는 거. 결과가 아직 안 나요. 뭔가를 시작했다고 해서 도전 나진 않아. 이게 성과가 나진 않아요. 도전해보는 거. 그리고 실패해보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한 신축성이에요. 어찌 보면. 시도, 도전,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성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닌 스트레칭 과정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또.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역량을 향상시켜야 된대요. 자, 제가 만약에 어깨랑 등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은요, 제가 옛날에 PT를 받아봤단 말이에요. 당겨야 되는 이 무게, 추의 무게를요, 점점 늘려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5kg로 1kg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kg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kg로 시작을 하고, 역량을 높일 때 내 근육이 강화되는 거지. 맨날 내가 들만한 거 1kg만 백날 든다고 해서 내 근육이 강화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중량을 덜지 마. 음, 제 셀프 리더십 강사고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목표 뭐예요? 되면 좋고요. 노력은 해봐야죠. 자, 여기에 대비해 보세요.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중량을 덜지 마.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애초에 정한 그 목표의 무게만큼을 절대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한 목표의 무게를 덜지 않아요. 이번 달은 안 되겠다. 패스. 오늘은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안 되겠다. 패스. 여기 지금 어디 아까 나왔는데? 피곤해서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피곤해서? 패스? 오늘은 피곤해서 독서 모임 안 해요? 오늘은 피곤해서 운동 안 해요?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은 뭐 우리 엄마가 아파서 패스. 오늘은 우리 애가 아파서 패스. 내가 하기로 한 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거 나오잖아요. 사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한다고 여기 써 있었잖아, 아까. 때때로 사소한 일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내가 쉽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내는 힘을 기르세요. 어쩌면 오소희가 17년 강사 경력 중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끈기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 하거나 재능 기부를 할 때 취소하지 않아요. 애가 아파서 취소? 남편이 뭐 늦게 와서 취소? 내 몸이 아파서 취소? 뭐 이러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집착적인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저를 낮추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 그래도 우서 여기까지 된 게 어디야. 야, 사람들이 마인드맵 하면 널 기억해. 한번 건방짐을 좀 떨어본다면 내가 뭘 잘해갖고 여기까지 왔지? 저 머리 안 좋거든요. 저 아마 분명히 IQ 검사하면 2자리 거야. 한 97 예상해 보거든요, 제가. 머리 안 좋아. 암기도 못해. 수학도 못해. 언어 능력도 딸려. 잘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미대를 나왔다고 그림을 잘 그려? 그림 못 그려서 미대 그러니까 디자인 때려쳤거든요, 제가. 저 뭐 치과 근무할 때도 실장님이 너는 두뇌를 좀 달고 다녀라. 이마트 가서 두뇌 사와라. 막 이런 얘기 들었고, 머리도 안 좋고, 제가 MBTI도 끝이 J가 아니라 P란 말이야, 즉흥적. 계획적이지도 않아. 근데 나는 뭘 잘했지? 생각해보면, 저는요, 제가 원하는 목표를 절대로 수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 달에 300만 원 벌겠다.
쪼개서 오늘은 3만 원, 내일은 5만 원, 그 다음날 10만 원 벌겠다. 저 그거에서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체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강의료를요, 심장 콩알만해져 가지고 높게 불러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나를 그 몸값 강사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 강사가 된 거예요. 그만큼의 가격의 강사가 됐다고. 목표를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중량을 내려놓지 마세요. 중량을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중량을 얘기했다고 해서 운동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책의 속뜻을 해석해 보세요. '아 내가 이번 달 가진 목표를 절대로 내려면 안 돼 내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음.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과 성과가 더딘 부분들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자기 쇄신하세요. 이 지금 단락은 자기 쇄신 단락이에요. 자 옆 페이지를 가면 이 여기 끝자락에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축성 끝자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과거에 가졌던 한계를 능가하는 인내심을 연습한다면 감정의 근육질은 파손되지만 자연히 이를 보상이기 때문에 다음엔 더 강해진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잠깐 한번 써보고 싶은 건요. 음, 감정 버튼이라는 걸 한번 알아챘으면 좋겠어요. 감정 버튼. 이게 운동의 효과인 것처럼 여기서 지금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운동도 조금 버거운 거를 올려봐야 근육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남편에게 듣기 싫은 그 단어 하나. 나 남편한테 이 얘기 들으면 열받아요. 혹시 그런 단어 있으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 보세요. 나는요 내 남편이, 내 애인이,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이 단어만 얘기하면 짜증이 확 나요. 어떨 때 짜증이 확 날까요? 저는 단어라기보다 이걸로 남편의 단어가 끝나면 짜증이 확 나요. 나는 대화를 시도하는데 뭐 "그래요. 네." 로 끝. 이 핑퐁의 대화가 안 될 때 '나 무시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가르치려 들 때. 설거지 해 줄게가 짜증나요? 이상한 사람이네. 설거지 할게라고 해야죠.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진짜. 뭔지 이해가 됐어. "내가 설거지가 내 일이야?" 설거지는 내 이러면서. 역할이 아닌데 그죠? 설거지 내 역할이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 건데 감히 "해 줄게?" 뭐 "네가 먼저 해 줄게." 당연히 "노건주님 왜 그냥 하는 거지. 오세요?" 그치. 그런 거지. 그치, 그치. 이해돼요. 자 뭐냐면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쭉 한번 써 보세요. 조건재님 지금 계속 웃어. 여자들만의 알 수 없는 세계 그지? 어 내가 상대방의 어떤 단어에 화가 나는지 내가 무시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대화의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세요. 써 보면 거기에 근육이 조금 단단해질 수 있어요. 저도 상당히 감정의 핫 버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의 단어와 이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내가 근육이 생겨야 돼요. 왜냐면 상대는 그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냥 그거는 내 느낌뿐인 거지 나를 건드리는 감정의 버튼이지 상대방은 그 뜻이 아닐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 준이 쌤 남편분도 그냥 "설거지를 할게."라는 얘기야. 근데 어쩌다 그냥 "해 줄게."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뿐인데 그 단어 가지고 겁나 혼나는 거죠. 그 여자들이 또 얘기하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봐." 그럼 남편은 이해가 안 되거든. "나 잘못한 거 아니 설거지를 하겠다는데도 왜 화가 나지?" 이제 아내가 따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 봐. 할게."라고 해야지. "왜 해 줄게야." 이러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감정의 핫 버튼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써 보고 거기에 내 근육이 단련돼야 돼요. 내 감정의 근육이. 상대 탓을 할 게 아니라. 자 어때요? 같은 구간을 읽는데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죠? 책을 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과 그리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목표의 방향과 그거에 맞게끔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선 단순히 근육의 운동을 얘기를 했지만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또 여기서 힌트로 나왔네. 그럼 나는 이 감정의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써볼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날 단단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 책 내용에 그 더 들어가서 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 책들을 읽는 거예요. 자, 뒤쪽도 한번 볼게요. 우리 읽었던 마지막 문장 쪽을 보면 여기 나오는구나. 당신의 몸이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을 증진하면 일상의 활동이 더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 이겨내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루틴이 습관이 되면 편해져요. 루틴일 땐 버거워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버겁고 매일 1시간 하는 것도 버겁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될 때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어려운 루틴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루틴이 또 습관이 돼야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들어봤죠? 70일의 기적. 70일 동안 내가 어떠한 루틴을 습관이 될 때까지 집중을 하면은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성공을 위한 루틴을 찾아내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어떠한 한 가지 행동을 70일 동안을 유지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루틴을 써보세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뭐 퇴근하는 남편을 달려가서 껴안기 이거를 70일을 해보라고. 이게 루틴이 될 때 그게 습관이 되면서 모든 나의 환경과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 써 있구나. 당신은 보다 활기찬 오후를 보내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모든 활동을 정열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제가 지금 이거를 저희 남편하고 좀 전에 하고 온 거예요.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결정을 해서 어저께 회사에 얘기를 했고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저랑 지금 밤에 자전거를 1시간씩 탄 지가 한 2주 차 되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맨날 매가리가 없이 잠에 들었어. 쓰러지듯이 잤어요. 근데 30분 이상씩을 땀을 빼고 나니까 이게 정열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오히려 눈이 더 반짝반짝해. 회사에서 돌아올 때는 거의 썩은 동태 눈깔로 들어와 놓고. 뭐예요? 이게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 다시 내 에너지를 충전한 상태에서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얘기 썼네, 우리 권재님이. 저도 운동할 때 2달 되니까 몸이 저절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살려고 헬스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목 디스크가 심하게 와서 막 한의원도 가보고 마사지샵도 가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목 디스크가 등 근육을 만들어야 이 목 디스크가 재발이 안 한다 그래서 등 근육 만들러 헬스장 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매일 하지? 근데 나중에는요. 내가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스를 제대로 1대1로 배웠더니 내 몸의 근육을 쓰는 걸 배운 거죠. 그랬더니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스피닝을 도전을 한 거지 운동이 재밌다라는 기억을 그때 한번 내가 몸으로 겪어보지 못했다라면 아마 지금도 운동에 도전을 안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육이 생긴 거죠. 운동이라는 근육이 생긴 거죠.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60일, 70일의 기적이 지금 방금 조건재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인 거예요. 자, 운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주도적인 습관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루틴을요, 정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할당량의 루틴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모든 어떠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낸다. 라는 마음으로 해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물 2리터를 마시겠다. 그러면요. 이깟 300리터 물병 가지고는 하루에 2리터 못 마셔요. 제가 그때 당시 헬스할 때 물 2리터를 마시겠다라고 했을 때 1리터 물병을 2개를 갖고 다녔어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어요. 난 자꾸 까먹는 2자릿수 IQ의 평범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과를 평범한 내가 평범한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룰 거냐고. 평범하지 않은 루틴을요, 만드세요.
비가 와도 하세요. 운동을 하실 분들은 비가 와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게 성과를 내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오늘은 비가 와서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저랑 약속을 해놓고 택배가 온다고 저랑 약속을 취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가 온대. 참 사소하죠? 잉? 그죠? 아이를 맡긴 엄마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엄마가 애가 어린이집에서 울어서 어린이집에서 데려가라 그래서 오늘 나를 못 만난대. 그러면 참 코칭하려다가도 기가 확 꺾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같이 셀프 리더십을 강의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이 사람은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상대방과의 배려고, 규칙인지, 아, 그거의 기준이 없구나. 그 기준까지 싸워가면서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자기 쇄신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소한 것을 지켜내가는 그 힘으로 나를 높이 평가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상대방과의 시간에 늦지 않는 거, 상대방의 대화 속에 예의가 있는 거, 그죠? 상대방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내가 하겠다라고 공표한 것을 해내는 거, 이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사소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당신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내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하루를 내가 돌아봤을 때 일지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쇄신. 그죠? 나는 오늘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아침에 내가 다짐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했을 때, 어, 오늘, 오늘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성공 못 하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뭐 해라? 자기 쇄신을 주도적이게 해라. 주도적으로 해라. 이 자기 쇄신을요,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습관 6가지 나왔잖아요. 이걸 다 자기 쇄신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 뭐였어요? 습관 1위?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내가 오늘 목표를 정하는 거 정하세요. 나에게 맞게 정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맞게 내가 오늘 아침에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나 오늘 1시간 운동할 거야. 라고 했으면 제발 그거를 자기 쇄신해서 지키세요. 이게 7번인 거예요. 1번 나의 삶을 주도해라. 1번. 7번 그것을 뭐 해라? 반복해서 쇄신해라. 기억해내라 이거예요. 2번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뭐예요? 목표 정하고 행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꿈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꿈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고요. 내일도 꿈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오늘을 시작하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또 7번 자기 쇄신하는 거예요. 자, 습관 3. 소중한 거 먼저 하래요.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물 2리터 마시는 거, 아주 사소한 거,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팽겨치고 그냥 월급 받기 위해 일하고, 뭐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급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소중한 거 생각하고 그 소중한 걸 매일매일 뭐 하래요? 자기 쇄신. 또 7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연결돼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 돌아보세요.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바닥에 내가 있는지. 근데 내가 있는 바닥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바닥이면 빨리 나오세요. 왜? 누군가도 날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죠? 승승할 사람을 찾으세요. 승승할 사람, 나와 함께 갈 사람. 그리고 뭐 하세요? 늘 자기 쇄신. 내가 있는 환경을 늘 자기 검열하세요. 자기 검열하시고요.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식하라.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나 먼저 자기 검열하라는 얘기예요. 역시나 습관 7. 자기 쇄신해라. 자, 습관 6이 뭐였어요? 시너지를 내라. 함께 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돌아보고
당신과 나의 차이점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시너지 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끌어안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해라? 또 자기 대신해라. 야, 너부터 잘해. 너도 허물투성이야, 지금. 네 말하는 뻔세도 이상해. 근데 무슨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가지고 쟤 저렇게 얘기해라고 막 낱말을 하고 있어. 자기 세신하라. 자기 검열해라. 그죠? 결국에 이 7번 습관 7은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지 쓰시고 내가 오늘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를 자기 검열. 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이제 계시는데 원래 제가 좀 말이 많아요. 빨리 끝나면 책을 더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 책에 있는 어떤 문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읊어보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윗부분에 조금 이제 영적 자원 시작하기 전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그걸 실행해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지 마세요, 목표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목표한 것을 어떤 경우라도 실행해라. 그러면서 나의 의지를 개발해라. 매일매일 나의 성공 일지를 쓰세요. 그 성공 일지에는요, 업무에 대한 일지도 있겠죠. 내가 이런 일들을 처리했는지도 있겠지만, 내 관계 일지도 들어가겠죠.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내가 오늘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내가 오늘 좀 실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실망한 일을 내가 빨리 그래도 감정적으로 소모했는지, 아니면 계속 그 감정 안에 갇혀 있었는지. 저 오늘 하나에 실망했거든요. 하나 실패했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아니야, 그래도 잘했어. 오늘 아주 소중한 경험했어. 전 그래서 오늘 성공일지 괜찮아요. 그쵸? 관계에서도 괜찮아요. 뭐 업무적으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일지, 가족에 대한 일지, 우리 가족과는 어땠는지. 그죠? 내가 나를 자기 세신한 거. 그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거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그거를요,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그것만큼 여기 계신 분들을 변화시키는 건 없습니다. 저는 시각화에는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원래 다이어리를 그렇게 쓰셨어요? 교장쌤? 그러면 준희쌤이 답해보세요. 저 원래 썼나요, 다이어리? 쓰는 성격이었나요? 아니, 나 P라니까, P. MBTI의 끝에 P. 전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지 계획적이고 기록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서 기록했어요. 왜? 내가 허점 투성이거든. 저를 변화시킨 건 첫 번째는 다이어리, 두 번째는 마인드맵이에요. 세 번째가 책이에요. 네 번째가 제 멘토예요. 첫 번째가 다이어리, 두 번째가 마인드맵, 세 번째가 책, 네 번째가 멘토. 이 네 가지 도구를 전 매달렸어요. 내가 그것을 사용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책에서 또 나오던데? 기존 성향대로 살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고? 저는 원래 기존적인 성향이 꼼꼼하고 기록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60일이 뭐예요? 저는 600일 넘게 했어요. 전 다이어리를 10년 넘게 썼어요. 성공 일지를 10년 넘게 썼어요. 음. 잘난 척 조금 하는 거예요, 오늘 재수없게. 음. 원래 잘난 인간이 아니었고 그만큼 저는요.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진짜 책을 씹어 먹는다라는 건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씹어 먹는 거예요. 글자를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뜻들을 자꾸 나의 어떤 상황과 현상에 대입해 가면서 재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책을 읽고 오늘 저녁에도 읽고 똑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다른 내용이 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자기 쇄신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읽는 거예요. 그게 독서예요. 음. 한마디씩만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오늘 어땠는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에 대한 느낌 한 줄이어도 괜찮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번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오조이 교장쌤이 지금 한번 이렇게 훑어줬잖아요. 그 느낌이 어땠는지 한 줄만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오늘 들으시기만 했던 분도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써주셔도 괜찮아요. 다들 생각이 깊으신가 봐. 아직 안 올라와요? 저는 이 책을 많이 많이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밑줄 그은 부분이라도 가끔 한두 페이지라도 읽고 출근하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진짜 자기계발서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무엇이든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내야 내 것이 된다. 맞아요. 내가 이 책의 주인이 될 때까지 주도적이어야 돼요. 남들이 나를 바꾸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꿔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의지적으로 하세요.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세요.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연속적인 선택이 이어져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이 만들어지겠어요, 결과가. 주도적으로 매일매일을 선택하세요. 매일매일의 목표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해내세요, 주도적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요. 성장이 됩니다. 음. 목표의 무게를 얼마나 마음대로 조절했는지 반성합니다. 그쵸? 무게를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 준이쌤도 사실은 성격대로 안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단톡방도 성격이 안 맞아서 관리가 안 되고. 그죠? 그죠? 그리고 마인드맵을 교육을 들은 분도 개인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무게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야 거기서 내가 없던 것들의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강사로서 인정받는 순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 개인적으로 전화 잘 안 해요. 저 진짜 전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강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엄청 전화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내가 성공하려면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을 챙겨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 전화 진짜 더럽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친한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인데 되게 반갑게 전화해 대신에. 음, 전화 안 하는 사람인데 전화하는 거 엄청 습관을 만들었고요. 루틴이 습관이 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해낸다. 주도적으로 해내세요. 버거우실 거예요. 되게 버겁거든요, 지금 하루하루가.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버겁겠어요. 근데 그 버겁게 이걸 드러내야 된대잖아. 절대로 무게를 내리지 말래잖아요. 그죠? 버거워하는 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너무 버거워 지금 하루하루가. 축하드려요. 성장 중이에요. 근데 나 오늘 세상 고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제자리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후퇴 중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도적으로 해내기 혼자 해내시고요. 편안함에 계속 저항하기. 어이씨 너무 멋진 말인데? 편안함에 저항하세요. 편안하면 안 된다라고 되뇌이세요. 와, 나 편하게 살다가 진짜 돼지 되겠는데 건강한 돼지지, 건강한 돼지. 편안하게 살다가 나 진짜 건강한 돼지 되겠다. 딱 생각하시고 편안함에 저항하세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내 감정의 근육으로 루틴을 만들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자. 근육을 만들기 위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듯이 습관의 고통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재활 치료를 받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가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걷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걸어요. 근데 그분들은 의지적으로 재활 치료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당연한 거. 성공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버겁게 노력해야겠구나. 그걸 기억하신다면 이 7챕터의 이 습관 7의 자기 쇄신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습관을 낭독을 하며 끝냈어요. 아마 우리가 3달 동안 독서모임 했던 것들의 3가지 책을 하면서 2권은 좀 빨리 끝냈고요. 이 하나의 책이 좀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 책이 더럽게 두껍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읽고 이 모임을 나타났어요. 근데 그래도 칭찬해요. 아주 마음이 무겁지만 이 모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도 읽지 않았어도 참여해 주신 우리 김준희님, 조건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중간에 열심히 새벽 독서하다가 이제 저녁에 독서하면서 '아 이게 매일 같이 읽는 거랑 하루 일 주일에 한 번 같이 읽는 거랑 다르구나.'를 체감하신 우리 김정아 님도 아주 깊은 경험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책을 읽을 건데 7월 달 다음 주 한 주 화요일만 쉬고요. 둘째 주부터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리 먼저 할게요.